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태전 원장입니다. 한국말 우리 유튜브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하신 지 이제 4개월 된 닥터 E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 닥터 E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E입니다. 지금 신태정 원장님 밑에서 4개월 정도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정말 일을 배우고 있고 이번에 작년인가요? 작년 인턴 카로프랙틱 마지막 세션 그 트라이메스터를 인턴을 저희 병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카로프랙틱 피지션 라이센스를 1월 달에 패스를 해서 2월 달에 이제 받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나왔고 그다음에 카로프랙틱 아큐펑처 라이센스라는 거 받았고 PT 카로프랙틱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거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캔사스 주 라이센스 받았고 그다음에 카로프랙틱 말프랙티스라는 프랙티스 할 때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닥터가 됐고 저희랑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닥터 E의 이 손 어저스트 그렇죠? 교정하는 게 굉장히 스냅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네네. 카로프랙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올렸던 비디오를 보고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비디오 하나로 그냥 끝내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세요. 너무 억지로 웃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로프랙틱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이제 끝내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거가 아마 파트 1, 파트 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좀 자세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카로프랙틱에 대한 것 또는 미국 카로프랙터에 대한 삶 뭐 이런 거를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스킵해서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나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라는 거를 직접 보고 싶고 정말 미국에 이제 카로프랙터가 되기 위해서 카로프랙틱 학교를 가려고 하시거나 또는 미국에 있는 카로프랙터가 뭐야? 카로프랙틱 피지션이 뭐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한번 시간을 좀 두시고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팬시한 뭐 이렇게 무슨 로고 이렇게 뭐 음향 이게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저희가 그냥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이렇게 갈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지금 이제 한국말 버전이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 또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카로프랙터가 뭐지? 카로프랙틱이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닥터 E 선생님, 닥터 E 언제 졸업하셨어요? 저는 2023년 12월 말이죠.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 포틀랜드, 오리건에 있는 University of Western States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오레곤에 있는 카로프랙틱 스쿨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는 것도 힘들어. 물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 카로프랙틱이 몇 개, 17개 있나요? 16개 있나? 18개 됩니다. 18개, 18개 있는데 18개 모든 학교가 졸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닥터 E가 졸업한 오레곤에 있는 카로프랙틱 스쿨은 정말 어렵고 제가 졸업한 크리블랜드라는 학교는 사실 LA에 하나 있고 캔사스시티에 하나 있었었는데 LA에 있는 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블랜드 카로프랙틱이라 그래서 카로프랙틱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캔사스에 있는데 이 학교가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 원장님 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또는 한국에서 제가 물리치료 하고 있고 또는 제가 한국에서 피지컬 테라피 같은 걸 하고 죄송합니다. 그 피지컬 트레이너 하고 있고 제가 한국에서 운동도 했었고 제가 뭐 하고 있고 제가 뭐 인문계였고 제가 음악을 했었고 하나 제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전 원장님처럼 재밌게 살고 싶은데 카로프랙틱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학교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학교 카로프랙틱 스쿨은 이렇다.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와서 카이로프랙틱 스쿨을 4년제를 지금 저는 다녔거든요. 대학교 3학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카이로프랙틱 와서 4년을 했어. 4년 동안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 같아. 우리 닥터리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1년에 4학기 제도였는데 그거를 3년 동안 했는데 저희는 정말 중간에 방학도 2주밖에 없었고 그리고 매 학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년 동안 고3 수험 생활을 했다고 그치. 그 말씀드릴 어려워.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게 시험도 어렵거니와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학기 때 첫 트라이메스터, 그러니까 트라이메스터 하면은 1년에 3학기고요. 쿼터메스터 이러면 1년에 4학기예요. 보통 대학교는 여러 학기 빼고 시메스터잖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메스터였어요. 크리블랜드 카이로프랙틱 스쿨은. 오레곤 카이로프랙틱 스쿨은 어땠어요? 저희는 쿼터에서 쿼터. 딱 4학기 있었어요. 그럼 4학기 그러면 2달 반 하고 일주일 쉬나요? 2주 딱 쉬었습니다. 2주. 열심히 했겠네.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트라이메스터 수업에 들어갔는데 109명인가 108명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그 트라이메스터 그 동기들이 졸업한 숫자가 38명인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60명 정도가 그냥 드랍을 한 거지. 그중에 10명 정도는 잘렸고 그다음에 이게 4년이지만 졸업하는 건 5년, 어떤 사람들은 6년.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저 같은 어떤 분은 저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미국인 분들도 공부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서 학교에서 잘리고 아니면 잘리기 전에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가서 거기서 또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졸업하시고 이게 표현이 그런데 드롭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야. 영어도 잘해.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들어가면 모든 거를 거의 위대 수준으로 모든 기초과학, 뭐 해부학 이런 것까지 정말 다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안 하면 정말 페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같이 졸업한 친구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5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만에 졸업했지만 그 친구도 계속 페일을 했다가 재적당했다가 마침내 거의 5년 만에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을 가고 싶다. 정말 큰 결심하고 나는 정말 3년을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카이로프랙틱 스쿨 들어가는데 4.0 만점에 2.8이 맥시멈 그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 우리 닥터이는 몇 점 만점이었죠? 저희는 3.0으로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3.0으로? 예, 오케이. 저희 때는 사실은 뭐 15년 전, 20년 전에도 뭐 C캡이라고 해서 카이로프랙틱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입학 시험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네, 조금 전에 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을 덧붙이면 저희가 또 여러 그 메디컬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MD도 있고 PT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페션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MD나 그런 PT 물리치료사 같으신 분들은 보통 약간 회사 생활이랑 비슷하게 매번 직장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매번 월급을 받는 그런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성향이시라면 뭐 메디컬 MD나 PT 쪽으로 가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그 카이로프랙틱 분들은 거의 70~80%가 개인 병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좀 더 독립적으로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관여하지 않고 내가 좀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성향이시면 저는 카이로프랙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프로페셔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 좋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정말 난 카이로프랙틱가 되겠어 그러면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라이센스가 따기 전에 그 닥터 이처럼 인턴 정도 들어가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아니면 학교 들어갔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후배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말씀드릴게요. 단 나는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 저 그냥 말 편안하게 할게요.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단 나는 인성이 안 되는 분들은 연락 주지 마세요. 외람된 말씀인데 좀 인성이 안 된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제가 잘난 줄 알아. 그런 사람들 싫고요. 정말 시대전 원장에 대해서 우리 닥터히 이렇게 보고 저분 정말 열심히 재밌게 일한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저런 카이로프랙트가 되겠어. 라는 지금 카이로프랙틱 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님들 계시면 연락 주세요. 얼마 전에 로건 카이로프랙틱 대학이라고 아직 그분께 제가 답장을 못 드렸는데 너무 바빴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답장 못 드렸는데 그분이 지금 트라이 3를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메일 주셨어요. 또 시간 나면 우리 신 선생님, 신 원장님 병원에 가서 좀 섀도우해도 되겠습니까? Why not? 오세요. 와가지고 보고 느끼라고. 얼마나 재밌게 일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재밌는지 보라고. 저희는 병원이 물론 캔사스 시티라는 도시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00명, 5,000명 되나? H마트도 없어. 그리고 한국 음식점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사는 삶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이로프랙틱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우리 닥터이가 저랑 실제적으로 저번 주에 환자 봤어요. 그죠? 이틀 반 정도. 네, 맞습니다.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우리 닥터지가 제가 세미나 갔을 때 환자를 혼자 봐야 되겠다라는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잘했어. 혼자 9명? 몇 명 봤지? 월요일날? 총 이틀 반 동안 28명 정도. 이틀 반 동안 28명을 봤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침도 넣고 교정도 하고 맞습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맞습니다. 그날 제가 수익 얼마 벌었는지 다 계산해 보니까 돈 벌었어요. 이런 거라고. 그래서 레벨이 있어요. 레벨.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살갗에 와닿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닥터 이처럼 배우고 나서 나는 이 원장님처럼 가겠어.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입고 배워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이렇게 이 클리닉에서 느꼈던 점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카이로프랙터를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 초년생일 때 그 멘토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원장님 그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섀도잉도 했었고 하면서 이분은 밑에서 내가 정말 잘 배우면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그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이분이 어떻게 병원을 잘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쉽지 않은 이 그치. 미국 땅에서 살아남으셨고 또 정말로 얼마나 성심성의껏 가장 그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거기에 맞는 트리트먼트 플랜을 정말 다양하게 내리신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잘 왔고 좋은 멘토를 만난 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너무 좀 감사하게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 카이로프랙틱 졸업하면 교정만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 No way. 카이로프랙틱 되시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물론 주마다 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저희는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근데 혈액 검사를 나는 다 해. 예를 들면 CBC, Comprehensive, 그다음에 소변 검사, 비타민 D 검사, 마그네슘 검사 이걸 따로 해요. 근데 따로 하는데 그 혈액 검사 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한약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거 서플리먼트 드리고 그거 복용하시고 나서 한 두세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하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근데 검사를 하면 좋아졌어. 오, 비타민 D 레벨이 28 정도, 27, 15 이런 분들이 정말 막 70 정도, 60 정도 확 올라가고 많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정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하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서플리먼트 드리고 한약 드리고 교정 필요하신 분들은 교정하고, 그다음에 침 놓지. 침도 침을 놓으면 맥 변하는 거 봤잖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침 놓으면요 맥이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저희 선생님한테, 저는 개인 선생님, 저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지만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그냥 개인적인 우리만의 어떤 이야기가 편하게 할게요.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한 13년 정도 전에. 그때 마음도 좀 어렵고 좀 힘들었을 때야. 근데 사실은 한의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사실 나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약재 중에 지실과 지각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끓이는데 지각이라는 한약이 없더라고요. 지각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각이라는 한약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줘 했더니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각이나 지실이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넣으세요. 지실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넣고 끓인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되게 멋있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죠. 운이 좋게도. 스승님이죠. 스승님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안 꺼냈는데 지실과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지각을 한 파운드를 사갖고 와서, 지실 한 파운드 사갖고 와서 먹었는데 이랬고 좋았고, 또 지각을 먹으니까 또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약마다 성분이 다르고 우리 몸의 반응이 다른데 그 몸의 반응은 맥에서 나온다. 음과 양 그 맥을 양계맥부터 한다. 나는 우리 스승님을 만나게 난 너무 좋아. 녹화를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끄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다시 연결할게요.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색깔, 인디펜던트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속해서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남들, 다른 원장님 밑에서 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개인적인 내 개인 병원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하면 뭐 모든 게 다 낫나요? 절대 아니죠. 왜 뭐 교정을 하면 뭐 한 번 교정하면 다 나아야 되잖아. 교정하면은 막 암도 없어지고, 교정하면은 막 스트로크 환자도 확 멀쩡해지고, 한 번 교정하면 벨스 팔지 구 하나 확 낫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약이나 뭐 주사나 또는 뭐 수술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손으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과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보고, 자, 환자 다음 달에 한번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희는 오늘 뉴파이션 왔었으면은 이제 다음 주에 2번, 그 다음 주에 2번, 그 다음에 치료할 거 해보고, 좋아지면 굿,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보통 우리가 치료 효과가 확률이 어느 정도 좋죠? 거의 한 8, 90% 정도로 8% 좋죠. 치료 확률이 8, 90%는 좋아요. 저희는 물론 다른 카이로프랙터 선생님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8, 90% 정도 치료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순환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뉴 페이션도 많이 오는 만큼 기존의 환자는 빨리 다 나가고, 새로 오고 나가고, 새로 오고 나가고. 그리고 리퍼럴도 되게 많습니다. 리퍼럴 많고, 그다음에 물론 광고도 많이 하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을 잘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뭘까? 일단은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일단은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거나 이러면은 답글 써주세요. 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날 때 설명 이렇게 답 쓰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전 비디오들 중에 카이로프랙틱 학교, 카이로프랙틱은 뭔가 이런 거 설명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함께 시청해 보시고, 오늘 좀 길게 가는 게 낫겠네.
이걸 파트 2로 나눌까 했는데 그냥 파트 1으로 한 60분 나오겠는데 이걸 쭉 저희가 할 테니까 시간 날 때 계속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궁금증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있어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아봤고 조지아에도 살아봤고 물론 뉴욕에도 살아봤고 지금은 현재 캔사스시티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프랙터 분들 중에 호주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유럽에 계신 분들도 있어. 한국 카이로프랙터 분들 중에 뜻을 모아서 같이 임상 실험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임상예를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밴드나 이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쉐어하고 그리고 저희도 많은 이렇게 임상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얘기 한번 말씀드려 갔대. 저번 주인가요? 그 환자분 여자분 코를 못 쉬어가지고 오셨는데 오른쪽 코를 못 쏘셨는데 그 새벽에 4시간 동안 코피를 흘리면서 이머전시를 가려고 그러다가 코에서 뭐가 퍽 튀어나왔대.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퍽 튀어나왔대.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용종이었다. 용종. 그 폴립스죠. 용종이 코에서 그거를 이 코스 이 안쪽에 그 네이소페린지알 중인데 이 안에 있던 거가 툭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코튼볼 혹시 코에다 넣는 게 그게 아니다. 자기 안 넣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되게 소프트했는데 나에게 딱딱해졌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검은색으로 쫙쫙쫙 된 게 있어. 이거 보니까 혈관이었던 것 같아. 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온 건데, 야 어떻게 코를 그렇게 교정을 했는데 용종이 튀어나와? 라는 거를 제가 경험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카이로프랙틱 하면 용종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이로프랙터 선생님들, 원장님들 지금 미국에 계시거나 뭐 유럽에 계시거나 호주에 계시거나 뉴질랜드에 계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요즘 뭐 비대면 회의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연락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인타운에서 카이로프랙틱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통사고만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죠. 교통사고만 하면 좋습니다. 돈 많이 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이로프랙틱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혹시라도 저희는 어떻게 프랙티스를 하는지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 그것도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아는 만큼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자문이랄 건 없지만 저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행복하시고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저는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연락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분이 3주 전에 이제 그 연락을 주셨는데 한국에서 정식 교육을 받는 카이로프랙터 분한테 치료를 받으셨대요. 엑스레이는 안 찍었고요. 목이 아파서 갔는데 6개월 동안 30번을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교정 잘 안 해주고 무슨 물주사? 물주사가 뭐야? 뭐 하여튼 무슨 이렇게 근육을 소프트하게 된다고 그거만 하고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카이로프랙터가 없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카이로프랙터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미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또는 뉴질랜드나 유럽에서 카이로프랙틱 정식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민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단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재발 교정 같은 거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정식 교육을 받을 분들한테 카이로프랙틱 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프랙틱 교정은요 소리가 아니에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이로프랙틱 교정은 어긋난 부분을 찾아서 왜 이 부분이 어긋나 있지를 고민을 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거를 교정을 하는 거고요. 교정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물론 스트레이트 카이로프랙터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교정만 하면 안 되고 교정하고 근육도 같이 치료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답글 쫙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